안녕하세요. 오늘은 RAG 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임베딩 모델 선택과 비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급 개발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임베딩 모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검색 품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강의가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베딩 모델이 무엇인지 기본 개념을 알아보고 오펀AI 에이더, 코이어, 센턴스 트랜스포머즈 세 가지 대표 모델을 비교합니다. 다국어 임베딩의 중요성과 도메인 특화 임베딩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임베딩 차원수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 5개 모델을 직접 비교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임베딩 평가 방법과 모델 선택 가이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베딩 모델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임베딩 모델은 사람이 읽는 텍스트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 배열로 변환하는 AI 모델입니다. 마치 번역가가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것처럼요. 중요한 점은 이 숫자들이 단순한 변환이 아니라 문장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좋아해와 과일을 좋아해라는 문장은 비슷한 숫자 값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임베딩이 중요할까요? 임베딩 모델이 없던 시절에는 키워드 매칭만으로 문서를 검색했습니다. 자동차로 검색하면 차량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의미는 같은데 표현만 다르면 검색이 안 되는 답답한 상황이었죠. 임베딩은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동의어나 유사어도 자동으로 인식하고 여러 언어를 하나의 공간에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모델은 오펀AI의 텍스트 임베딩 에이더 -002입니다. 이 모델은 가장 유명한 유료 임베딩 모델로 1536차원의 고품질 벡터를 생성합니다. API로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최고의 선택입니다. 성능이 매우 우수하고 안정적이지만 비용이 발생하고 인터넷 연결이 필수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펀AI 에이더를 사용하는 코드를 살펴봅시다. 먼저 오펀AI 라이브러리에서 클라이언트를 임포트합니다. API 키를 넣어 클라이언트를 생성하고 임베딩할 텍스트를 준비합니다. 임베딩즈, 크리에이트 메서드를 호출할 때 인포트의 텍스트를 마델의 텍스트 임베딩 에이더 -001을 지정합니다. 결과에서 데이터의 첫 번째 요소의 임베딩 속성으로 벡터에 접근합니다. 출력해보면 1536차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코이어입니다. 코이어는 다국어 지원이 강력한 임베딩 모델로 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합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처리해야 하는 글로벌 서비스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임베드 멀티링퀄 V3.0 모델은 1024차원 벡터를 생성하며 다국어 프로젝트에서 오펀AI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이어 임베딩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이어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API 키로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특이한 점은 텍스트 파라미터의 리스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어와 영어 문장을 함께 넣어도 됩니다. 임베드 메서드를 호출하고 마델의 임베드 멀티링퀄 V3.0을 지정합니다. 결과에 임베딩즈 속성에서 각 문장의 벡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텍스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배치 작업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 모델은 센턴스 트랜스포머즈입니다. 이 모델은 무료 오픈소스이며 로컬 서버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매우 적합합니다. 인터넷 없이도 작동하고 모델을 한 번 다운로드하면 추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유료나 금융처럼 고객 데이터를 외부로 보낼 수 없는 환경에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센턴스 트랜스포머즈 코드는 가장 간단합니다. 센턴스 트랜스포머 클래스를 임포트하고 원하는 모델 이름을 넣어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올미니 LM L6V2는 384차원으로 빠른 속도가 장점입니다. 엔코드 메서드 하나로 임베딩이 완료됩니다. 첫 실행 시 모델을 다운로드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지만 이후에는 매우 빠르게 작동합니다. 로컬에서 실행되므로 API 비용 걱정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임베딩이 왜 중요할까요?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 때 한국 사용자가 한국어로 질문하고 미국 사용자가 영어로 질문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답변이 담긴 문서가 영어로만 되어 있다면 한국어 질문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국어 임베딩을 사용하면 같은 의미의 한국어와 영어 문장이 비슷한 벡터를 가지게 됩니다. 언어에 관계없이 의미 기반 검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국어를 지원하는 대표 모델들을 비교해 봅시다. 코이어의 임베드 멀티링퀄 V3.0은 다국어에 특화되어 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합니다. 오펀AI의 텍스트 임베딩 -3라워지도 다국어를 잘 처리하며 범용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입니다. 무료로 사용하고 싶다면 패러프레이즈 멀티링퀄 미니 LM-LCB V2를 추천합니다. 오픈소스이면서도 다국어 성능이 준수합니다. 다국어 임베딩이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해봅시다. 패러프레이즈 멀티링퀄 모델을 로드하고 사과는 맛있다라는 한국어 문장과 애플즈 are delicious라는 영어 문장을 각각 임베딩합니다. 그리고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스클런의 코사인 시멀레러티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결과를 보면 약 0.85 정도의 높은 유사도가 나옵니다. 모델이 언어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도메인 특화 임베딩에 대해 알아봅시다. 범용 모델은 일상적인 텍스트를 잘 처리하지만 의료, 법률, 금융 같은 전문 분야에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근경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범용 모델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특화 모델을 사용하면 전문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 분야의 맥락을 반영한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도메인 특화 모델의 대표적인 예시를 살펴봅시다. 바이오베어티는 유료 논문으로 학습되어 유료 용어와 개념을 잘 이해합니다. 병원 시스템이나 유료 연구 검색에 적합합니다. 핀비에어티는 금융 뉴스와 리포트로 학습되어 금융 맥락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리겔베어티는 법률 문서에 특화되어 법률 용어와 판례를 이해합니다. 본인의 프로젝트 도메인에 맞는 특화 모델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임베딩 차원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차원수는 벡터의 길이입니다. 384차원이면 384개의 숫자로 문장을 표현하고 1536차원이면 1536개의 숫자를 사용합니다. 차원이 높을수록 더 세밀한 의미 차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연산 속도도 느려집니다. 100만 개 문서라면 차원수에 따라 저장 용량이 기가바이트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원수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프로토타입 단계에서는 384차원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빠르게 검증하고 속도도 빠릅니다. 성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768차원으로 올려보세요. 균형 잡힌 선택입니다. 최고의 품질이 필요한 서비스라면 1536차원을 사용합니다. 대규모 서비스에서는 차원 축소 기법으로 저장 비용을 줄이기도 합니다. 여러 오픈소스 모델을 비교하는 실습 코드입니다. 모델 이름과 예상 차원수를 튜플 리스트로 정의합니다. 올미니 LM-L6V2는 384차원으로 가장 가볍고 빠릅니다. 올무프네트 베이스 V2는 768차원으로 성능과 속도의 균형이 좋습니다. 패러프레이즈 멀티링퀄은 다국어 지원에 강합니다. 포루프로 각 모델을 로드하고 같은 문장을 임베딩해서 실제 차원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직접 비교해보면 어떤 모델이 본인의 요구사항에 맞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임베딩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한국어 특화 벤치마크로는 코레스트S가 있습니다. 문장상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데이터셋입니다. 한국어 동의어를 얼마나 잘 인식하는지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에 특화된 모델로는 KOSIMCS가 있습니다. 한국어 데이터로 학습되어 영어 기반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모델을 선택하는 전략을 정리해봅시다. 프로토타입 단계에서는 오펀AI 에이더를 추천합니다. API로 빠르게 구현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은 월 $100 정도로 감당할 만합니다. 서비스가 성장해서 글로벌 확장을 계획한다면 코이어로 전환합니다. 하나의 모델로 여러 언어를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데이터 보안이 최우선이라면 센턴스 트랜스포머즈를 로컬에서 실행하세요. 초보 개발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가장 큰 실수는 임베딩 모델을 섞어 쓰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에이더로 저장했는데 검색할 때 코이어를 사용하면 결과가 완전히 틀어집니다. 각 모델이 만드는 벡터 공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전체에서 반드시 같은 모델을 일관되게 사용하세요. 모델을 변경해야 한다면 기존 데이터를 모두 다시 임베딩해야 합니다. 어떤 모델이 좋은지 알려면 직접 테스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MTB 리더보드에서 모델별 성능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보드 1등 모델이 본인의 데이터에서도 1등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 사용할 데이터셋으로 직접 평가해야 정확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검색 정확도,
처리 속도, 메모리 사용량 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세요. 비용 측면도 중요합니다. 오펀AI 에이더는 100만 토큰당 약 0.1달러입니다. 적은 양에서는 저렴하지만 대규모 서비스에서는 비용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모델은 API 비용이 없지만 GPU 서버 운영 비용이 발생합니다. 어느 쪽이 더 경제적인지는 트래픽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총 소류 비용을 계산해서 결정하세요. 마지막으로 최신 모델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오펀AI는 텍스트 임베딩 -3 시리즈를 출시해서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코이어도 임베드 V3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BGE와 E5 모델이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베딩 모델 분야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니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테스트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임베딩 모델 선택은 RAG 시스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프로토타입에는 오펀AI 에이더, 글로벌 서비스에는 코이어, 보안이 중요하면 센턴스 트랜스포머즈를 선택하세요. 한 프로젝트에서는 반드시 같은 모델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실제 데이터로 직접 테스트해서 최적의 모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